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증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증시도 혼조세로 보였고요. 장 초반 나름대로 강세를 보였는데 삼성전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나와서 장중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주변 증시 그리고 환율은 안정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보여주기는 했어요. 코스피 지수 약보합입니다. 뭐 음봉이고 그렇지만 하락에서 저점에서 쭉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저점 2981포인트 1시 반 정도에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아침 문자에서 투자 전략 문자로 드렸었죠. 매수를 할 건데 2980포인트 정도 선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종목별로 매수한다 라는 전략으로 제시를 드렸는데 일단 지지받을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2980포인트예요. 딱 지켜줬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오히려 강세 마감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또한 순환매 흐름이라는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등 IT 반도체 이쪽에서 매물이 나오니까 그동안 며칠 동안 매물 세례를 받았었던 종목군, 게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그런 점에서 종목별 장세가 다시 펼쳐졌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상승 마감했는데 잘 돌아가는, 즉 정상적인 순환매가 또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코스닥 거래소 모두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거래소에서 또 매물, 금융 투자가 또 재를 뿌리고 다니네요. 다만 이 선물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재 뿌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선물 흐름을 보면은요. 이때 1조 가까이 매수를 했다가 월요일이죠. 그거 거의 대부분 지금 매도로 다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거든요. 즉 제자리 찾는 선물 흐름 수급 동향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은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즉 매수를 계속 매집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과연 미국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떤 결과로 발표가 될 것인가? 오늘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발표가 됐죠. 그것이 뉴스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우리나라 장 시작 전에 미국 쪽에서부터 뉴스가 나왔죠. 땡큐 삼성 미국 신공장 대환영. 즉 삼성에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조 원, 20조 원 투자. 테일러시의 반도체 신규 공장 설립 20조 원 투자.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오니까 삼성전자 4분기 비중 확대 적기. 이게 뭡니까? 라는 얘기 자꾸 드리는데 항상 뒷북치죠. 뭐 여하튼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요. 그동안 이러한 기대감에 올라왔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장비주 같은 경우 그리고 비메모리주 같은 경우 오늘 매물이 좀 나왔어요. 그 관련해 가지고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6%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어요. 투자해? 좋아. 그런데 정확히 이 갭을 메꾸는 저항대에서 맞고 조정을 줍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정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끝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8만 원 선까지 한번 보시고요.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 5일선 정도 내일 또 올라올 거거든요.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이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단에서는 원익 IPS 대장주 역할을 며칠 동안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둘 거라면 오늘 5일선 딱 지지받으면서 41,000원 수준이죠. 딱 지지받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주요 지지대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종목도 이 갭을 메꾸는 21선 요 근처에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저는 반도체 이 관련주들, 비메모리 특히 아직 여유가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뭐 거의 비슷해요. 테스라든가 뭐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장비주, 그리고 코스닥의 비메모리 반도체주들도 여러 가지 있죠. SFA 반도체라든가 네페스, 테스나 테크잉, 이런 종목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테마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하나씩 보면은요, 시젠이 오늘 급등 마감했습니다. 13% 가까이 급등 마감했는데요. 보시면은요, 오늘 신규 확진자 4,000명이 넘었습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4,100명? 이런 생각까지 들죠. 그러면서 오늘 시젠 등 진단 키트, 그리고 관련해서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상승했는데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가 회의에서 수도권만 놓고 보면 언제든지 비상계획 발동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 수도권의 의료 대응 여지가 회복되는 일이 급선무인데, 재택치료 활성화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이 진단키트주 12% 급등 마감했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뭐 2,000명, 3,000명 계속 늘었는데 안 움직였죠. 드디어 4,000명이라는 새로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보다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16만 원에서 5만 원, 즉 3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반등이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시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크게 놓고 보면은 한 9만 원 선, 짧게 보면은 7만 원 선 정도, 요 정도 선으로 9만 원, 7만 원 목표가 혹은 저항대 역할을 하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저가 매수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은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두 군데에서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말씀을 드릴게요. 더불어서 랩지노믹스도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죠. 고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했죠. 하지만 대장주는 역시 시젠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 오늘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유비케어 오늘 2.8% 상승하면서 전 고점대 가까이 대놓고 있는데요. 원격 진료 관련해 가지고는 좀 관심을 기울여도 될 것 같아요. 비트 컴퓨터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거든요. 원격 진료는 이 코로나가 뭐 5,000명, 6,0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정부 혹은 해외에서도 원격 진료가 계속 활성화가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격 진료 관련주,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이들 종목군들의 관심은 좀 기울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더불어서 다날 오늘 관심주 상위권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관련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좀 하락폭이 깊게 나오면 매수 들어가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급반등이 나옵니다. 10% 넘게. 다날, 메타버스 싸이월드, 결제 서비스 제공. 바로 이러한 뉴스가 그동안의 강세의 원인이었거든요. 차트를 보면은요. 어제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지면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 그랬는데 약하게 출발은 했지만 그렇게 큰 조정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싸이월드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요건 분명히 있고요. 이 관련주로 엮여 있는 한글과 컴퓨터는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인트로메딕은 오늘 주문 실수가 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투매가 한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대부분 다시 끌어올립니다. 싸이월드 관련해서 인트로메딕 포함 관련주는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오늘 급락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좀 넘어왔는데요. 신풍제약, 요즘 이 제약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압수수색이라든가 아니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왔죠. 하나씩 하나씩 또 안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에요. 신풍제약은 비자금 조성 혐의, 경찰 압수수색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18%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요. 고점에서 보면은요. 21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죠. 8분의 1 토막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는 매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여기서 매도, 여기서 단기 다시, 그리고 매도를 여기 10만 원 선까지 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뚝 떨어집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버리기보다는 좀 기다려서 6만 원 선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냐. 좀 보시면은요. 5만 원, 6만 원 요 정도 선으로 한번 보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매수 조건은 이런 종목은 안 하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게임빌 오늘 급등하면서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또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가격권에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들어왔네요. 오늘 새로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임빌 가상자산 플랫폼 전문기업 제나에드 인수해서 내부에 편입했다. 이것이 뭐냐면요. 가상자산 플랫폼 전문기업 제나에드 게임빌 게임 회사죠. 그런데 내년 1분기 NFT 거래소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 본격화라는 하나의 목표로 플랫폼 전문기업 제나에드를 인수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추세로 놓고 보면은 상당히 좋은 이슈인 건 분명하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21선 정도에서는 매수 관점 괜찮습니다. 완전히 꺾인 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반등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네요. 그런데 고점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12만 원과 이 고점 16만 원이나 18만 원 이 두 군데의 고점으로 한번 박스권 전략으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는 사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오늘 테마로 이틀 연속 올라온 종목군들이 솔리드를 비롯한 5G 관련 테마였습니다. 이젠 5G 장비까지 메타버스 관련주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요약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금융투자에서 오늘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실적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5G 이 통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5G 장비 이 매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흐름에 강세가 나온 거예요. 예, 최근 급등세를 보였죠. 솔리드 기관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14,000원대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보면은 더블 시세죠. 7,000원이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솔리드가 일단은 오늘 대장주로 치고 나왔는데요. 이 관련주 5G 테마가 다 같이 움직였어요. KMW 과거 대장주였었죠. 오늘 5% 상승하면서 올라왔고요. RFHIC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거의 비슷한 때에 진입되면서 올라오고 있죠. 5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요. 또 테마를 이루면은 또 한번 가요. 그동안 또 양치기 소년 노릇을 했었죠. 간다 하다가 못 가고 간다 하다 못 가고 한 석 달간 이런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기대를 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오늘 시장 많이 걱정스러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하락 종목 수도 급락 종목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시장은 제대로 돌아가는 지지받을 때에서 지지받고 제자리를 찾는 그런 장이라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기대를 하셔도 될 만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